왜 빈민층이나 노년층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이익 외에도 다른 강력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공익 홍보 담당자인 존 케이플스는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방안전교육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소방관들이 보고 평가해주면 공짜 선물을 준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지 지역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존 케이플스는 먼저 교육용 영화에 대해 말한 다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소방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경우 열정적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버전으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검토해 주신 데 대해 보답하고 싶은데 소방대원들은 전자레인지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스테이크용 나이프 세트를 더 좋아할까요? 그는 처음 2번의 통화만으로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런 빌어먹을 전자레인지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낭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후 공익 홍보 담당자인 존 케이플스는 공짜 선물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이익은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때로는 오히려 반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치와 관련되면 이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집니다. 통념상에 의하면 유권자란 이기심의 전형입니다. 만일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에 반대하는 반면 빈민층은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통념은 자주 어긋납니다.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도널드 킨더가 이 주제에 관해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요약에 따르면 정치적 관점에 대한 개인적 이익의 영향은 사소하다입니다. 킨더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위와 마주했을 때 미국인은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데 개인적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 실업자라고 무조건 경제 침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의료보험에 취약한 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 정부의 의료보험 확대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특별히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며 일하는 여성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가정주부들과 별반 의견이 다르지 않다. 참으로 반직관적인 결과가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 자기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정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이익을 지지한단 말인가요? 대답은 매우 미묘합니다. 만약에 공공정책의 효과가 구체적이고 현저하며 즉각적이라면 개인적 이익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듯 보입니다. 일례로 1978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와 도서관, 경찰력 및 소방서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신 세금을 현저히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상승하는 세금에 지긋지긋해진 수많은 주민들이 이 법안에 찬성했던 반면 도서관 사서들과 소방관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이 전부는 아닙니다. 평등과 개인주의 그리고 인권과 같은 기본 원칙은 나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상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이야기, 정치적 견해를 예상할 때에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훨씬 유용합니다. 킨더는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가 좋지? 보다 우리한테 뭐가 좋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마치 교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2개의 기본 모델을 사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결과를 계산한다입니다. 대안을 가늠하고 서로 다른 대안의 가치를 판단하며 더 높은 가치를 가져다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의사결정 모델인데요. 인간은 이성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묻습니다. 어떤 후보가 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더 보장해줄까? 한편 두 번째 모델은 다릅니다. 이 모델은 인간이 정체성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어떠한 상황인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결과를 분석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과 원칙만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소방관들이 전자레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왜 화를 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결정의 두 번째 모델인 정체성 모델 측면에서 볼 때 전자레인지를 거절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는 일입니다. 소방관들의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소방관이다. 당신은 내게 소방안전교육 영화를 검토하는 대가로 전자레인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은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공짜 선물을 원하는 그런 족속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전자레인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금세기 최고의 조직행동론 전문가이자 교수인 칩 히스의 저서 스틱에서는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법칙 중 하나인 감성이 담긴 메시지에서 왜 빈민층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감성에는 중요한 2가지 모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은 중요합니다. 개인적 이익에 호소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늘 개인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축하는 것은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답답하고 남들 눈에는 지루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이익 외에도 다른 강력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칩 힉스의 스틱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